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11월 24일, 차로는 10주차고, 저희가, 남아있는 강의 시간은 약 3주가 남아있죠. 네, 오늘 제역 3주, 맞죠? 네, 오늘 제역 3주. 네, 기말고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판례평석을 하나 여러분에게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는 게 좋을까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에게 기말고사를 대체할 어떤 과제, 판례 평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판례에 대해서 읽어보신 다음에 본인의 어떤 사고의 틀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분석 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거기에 평석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늘 그렇다시피 3페이지 이내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뭐 줄간격, 제가 뭐 줄간격하고 글자 크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작게 쓰시면 제가 알아보기 너무 힘들고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노안이라 노안이라 읽기가 힘드니까 글씨 크기는 11포인트로 하시고요. 여백은 기본 여백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뭐 크게 형식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글자 크기 11에 줄간격 180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읽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이제 읽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하려고 한 것뿐이지 뭐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엄격한 그런 형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단지 이제 글자 크기 11에 줄간격 180만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백은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페이지는 3페이지 이내 혹여나 뭐 3페이지 이내라고 해서 반드시 3페이지 이내만 써야 되느냐 3페이지 이내가 넘어가면 뭐 감점이 있고 불이익이 있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쓰시고 싶은 데 쓰시면 됩니다. 뭐 4장을 쓰시든 5장을 쓰시든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쓰시면 여러분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다 읽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3페이지 이내로 잘 이렇게 요약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여나 뭐 자기는 4페이지 5페이지 쓰겠다 하시면 쓰셔도 됩니다. 제가 말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형식에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에 180은 제가 읽기 편한 거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돼서 여러분에게 기말고사를 대체할 어떤 과제를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기말고사 그 주 금요일까지 기말고사 그 주 금요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채점을 하고 여러분에게 성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대면 수업을 뭐 한 주, 두 주라도 하고 뭐 어차피 뭐 기말고사야 대체 과제로 그렇게 뭐 할지라도 여러분 얼굴을 보고 했으면 좋은데 이번 학기 때도 여러분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나름대로는 좀 뭐죠? 안타깝고 좀 섭섭하고 그리고 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제 다 제가 보지를 못하는데 혹여나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보시면 인사해 주시고요. 뭐 커피를 한 잔 사달라고 하셔도 되고 뭐 밥 시간이 됐으면 뭐 밥을 사달라고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보다 제가 잘난 게 없고 뭐 단지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배웠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이런 이제 정보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편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나쁜 사람 아니니까요. 늘 얘기했듯이 저희는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사법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뭐 사법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 101조에 뭐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고 또 헌법 제 111조에는 뭐예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헌법재판소는 뭘 담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 제 1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항상 최고법이라고 얘기하는 뭐죠?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얘기하는 헌법. 이 헌법 속에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본권,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들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오늘날의 그 헌법은 현대복지주의 헌법이라 어떤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사항, 즉 복지에 관한 개념도 들어있는 게 오늘날의 현대복지주의 헌법인데 헌법을 이렇게 아주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 즉 헌법이 무용지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겠죠. 헌법으로서의 어떤 효력이나 헌법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면 당연히 그 헌법은 사문화가 되는 거겠죠. 네. 즉 뭐예요? 가식적 헌법이 되겠죠. 우리가 그 헌법의 규범력에 따라서 규범적 헌법, 그 다음에 명목적 헌법, 가식적 헌법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가식적 헌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헌법은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 놨으나 헌법이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나 정치 현실을 규율하지 못하고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있는 것. 자, 그런 헌법 우리는 가식적 헌법이라 그러는데 이 가식적 헌법으로 전략하는 걸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전 코로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침이라서 목이 막혀서 그렇네요, 여러분. 네, 이 가식적 헌법으로 전략하는 걸 방지해주는 게 뭐냐면 헌법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헌법상 제도. 그게 바로 뭐냐면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가 있음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이 헌법이 우리의 정치 현실을 실질적으로 규율을 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도록 있는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그만큼 중요하고,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 제111조에서 규정을 하면서 법원과 함께 사법권의 어떤 양대 축을 형성하는 그런 제도로서의 존재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헌법재판소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어떤 심판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 하는 역할은 뭐고 기능은 뭐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가의 조직과 법질서 안에서 왜 존재하는가를 먼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걸 배울 필요가 딱히 없겠죠. 네. 딱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왜 오늘날의 이 그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하고 있는 이 국가에서 존재하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헌법재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헌법재판의 개념,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법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헌법재판의 개념을 보시면 자, 형식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재판이라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헌법재판의 개념이 뭐냐? 자,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재판, 즉 헌법재판의 개념은 뭐냐? 자, 형식적으로는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즉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재판, 즉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헌법재판의 종류가 열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쵸? 5가지로 열거되어 나타나 있고 이 열거된 5가지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전속적 배타적인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개념이 뭐냐? 그러면 헌법 제111조가 규정한 그 재판이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헌법재판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재판의 개념은 무엇이냐? 야, 형식적으로 헌법 제1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열거를 하고 있는 그 뭐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 재판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반면에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 재판의 개념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자, 이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재판 개념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자 각각의 각 국가의 헌법재판 사항의 기원과 기능이 다르고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어떤 사항의 어떤 그 출처, 즉 기원이 다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타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타 국가의 어떤 헌법재판의 어떤 기원이라든지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즉 국가마다 헌법재판 사항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통되는 본질적 개념 증표를 추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과연 그럼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재판의 개념을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죠. 즉 통일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한 상황에서 발전한 헌법재판의 그런 사항의 기원과 그다음에 오늘날의 현재 각 국가에서 헌법재판이 담당하고 있는 그 기능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념적으로 공통되는 본질적 개념 증표를 추출해서 이거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서 헌법재판을 통일적으로 말하는 것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밑에 당구장 표시 보이죠? 이걸 별표라고 하나요? 네,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당구장 표시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구장 표시라고. 네. 아, 다만 자 헌법재판, 그럼 헌법재판이란 무엇이냐라고 실질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헌법재판은 대충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곧 어떤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자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다뤄요? 네, 헌법적 문제나 헌법적 분쟁을 다루는 게 뭐예요? 네, 헌법재판이죠. 따라서 이 헌법재판이란 헌법 문제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다. 자, 이거는 변하지가 않죠, 여러분. 어떤 국가에서나 모든 국가에서는 자, 헌법재판이란 당연히 헌법 문제를 직접적으로 하는 즉 헌법 문제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재판으로서 자, 당연히 재판에 당사자가 있고 자, 헌법재판은 뭐 규범적 특성도 같지만 당연히 정치적 관련성이 대단히 농후한 재판이죠, 여러분. 네. 자, 정치적 관련성도 같고요. 자, 판단 기준 면에서 뭐예요? 일반 재판과는 다른 특징적 요소가 있다. 그렇죠. 일반 재판은 법원에 속하고 자, 헌법적 문제를 직접 대상으로 다루는 재판은 헌법재판소에 속하기 때문에 자, 뭐죠? 판단 기준 면에서 일반 재판과는 다른 특징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규범 통제가 뭐죠? 규범 통제? 위헌법률 심판인 거죠, 여러분. 자,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이기 때문에 헌법 미만, 즉 법률 이하의 어떤 법령들은 어디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헌법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규범 통제죠, 규범 통제. 그다음에 헌법소원은 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에 침해를 입었을 때 뭐예요?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심판 청구 권한이 뭐냐면 헌법소원이고요. 권한 정의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가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 뭐 이런 것 권한 정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연방쟁송, 그렇죠? 연방쟁송. 그다음에 탄핵이라든지 정당해산 심판, 선고소송을 그 보편적으로 관장하는 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헌법재판의 개념이 뭐냐? 자, 형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그 열거된 헌법 제111조에 열거된 그 재판이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한 가지 통일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각 뭐죠? 네, 그 헌법재판 사항의 어떤 기원이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일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대단히 어렵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어, 이런 거죠. 네, 헌법 문제를 직접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어떤 재판의 당사자라든지 정치적 관련성, 근데 판단 기준 면에서 일반 재판과는 다른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고 보편적으로는 뭐 규범 통제라든지 헌법성, 권한쟁의, 그다음 연방쟁송, 탄핵, 정당해산, 어떤 선고 소송을 그 보편적인 관장사항으로 삼는 재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헌법 재판의 개념이고 이 헌법 재판이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뭐죠? 이런 헌법재판이 즉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더 가깝게는 이 헌법재판이라는 게 헌법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거지만, 헌법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 뭐예요? 나라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헌법의 어떤 사항들은 모든 것들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종착역은 거기에요.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국가기관이 뭐 구성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감사원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네, 다 그렇습니다. 다 뭐죠? 네, 뭐 발원지는 틀리지만 종착역은 어디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고, 헌법재판은 당연히 종착역은 어디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이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 첫 번째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죠. 만약에 헌법이 규범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헌법의 무용지물이고 가식적 헌법으로 전락하면서 실질적으로 헌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없는 국가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이 우리의 정치 사회 또는 뭐 우리의 공동체 사회에 제대로 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는 게 필요한데, 당연히 그 규범력을 보장하는 그 기관이 뭐냐? 헌법재판소다. 즉 헌법재판소가 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은 따라서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한다. 이거죠, 여러분. 헌법재판은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 그쵸? 죽어있는 규범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집행되지 않는 규범이 아니고, 자, 집행되는 규범이고, 자, 실현되는 규범으로 그 규범적 의의를 다하도록 해주는 재판 작용이다. 자, 헌법재판의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자, 뭐죠? 헌법의, 자, 규범력을 보장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기본권 보호죠, 여러분. 이게 바로 헌법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헌법재판소가 뭐죠? 우리 사회 또 헌법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인권 또는 기본권 보호는 자, 입헌주의, 그쵸? 모든 국가의 조직과 구성,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들이 어디에 있어요? 자, 헌법 속에 있는 게 입헌주의죠, 여러분. 자, 입헌주의, 그 다음에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는 그렇게 뭐죠? 규정된 그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본인이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를 할 때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안 되고 법률에 근거해서 행사하는 게 바로 뭐예요? 네, 법치주의죠. 그리고 나아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뭐 딱히 뭐 다의적인 개념이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지만 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쵸 국민을 위한 자 민주주의 자 이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헌법재판의 작용이 궁극적으로는 기본권 보호로 귀결이 됩니다. 그쵸. 자 모든 헌법재판 작용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기본권 보호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동착역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뭐냐면 자, 헌법소원이라 하는 거죠. 탄핵보다 권한쟁의 심판보다 위헌법률 심판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헌법소원 심판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직접적인 목표로 설계된 자,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 제1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 그 5가지 헌법재판에서 지금 읽어보세요, 여러분. 네, 이 5가지 헌법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종착역을 설정해서 귀결이 되지만 그 중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기여하는 재판은 뭐냐면 헌법소원 심판인 거죠. 헌법소원 심판. 왜냐하면 이 헌법소원이 바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직접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목표로 설계된 자,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 심판이 보다 뭐죠? 다른 심판보다 보다 기본권 보호에 직접적으로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심판들이 기본권 보호의 종착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종착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까요? 목이 자꾸 네, 뭐죠? 네, 잠기네요. 네, 잠깐 목을 좀 풀고 계속해서 할게요, 여러분. 잠깐 쉴게요.